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기의 성질과 자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쪽은 정기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비교해서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또는 그러니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 또는 자장 또는 자계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자계라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문제 같은 데는 자기장으로 놓기도 하고 자장으로 놓기도 하고 자계로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자하라는 게 있네요. 자하, 전하처럼 자하라는 게 있는데, 자하가 있고 자기량이 있는데, 자하라는 것은 자석이 가지는 자기의 양. 전하는 뭡니까? 어떤 그러니까 전기가 가지는 그런 특성을 전하라 그러고, 전기량은 전하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전하죠. 자석이 가지는 전기량도 역시 자기량을 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량. 그 자기량은 여기 기호는 M 이거는 대문자가 소문자입니다. 보통 소문자라고 M이고 단위는 웨버입니다. 웨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기력선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은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전기력선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력선은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 연구자석, 막대자석 많이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면 실제로 어때요? 뭐 이렇게 선으로 안 꺼졌지만은 N극과 S극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붙죠? 당기죠. 끌어당기죠. N극과 N극은 밀죠. N극과 S극과 S극이 밀죠. 이것이 결국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표시를 한다 이지. 그렇게 자기력선과 전기력선을 자기력선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교재에 있는 것만 하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테니까 자기력선의 특성이 뭐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성체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물질 중에서 자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 이것을 자성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자성체는 자기적 성질 하나도 안 띠는 거죠. 예를 들어 돌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건 자성체가 아닙니다. 근데 강자성체는 뭐냐?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이제 요 네 가지, 뭐 물론 더 있지만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글뿐만 아니라 원소 기호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강자성체보다는 덜하지만은 자성을 좀 적게 띠는 물질, 알루미늄, 백금, 텅스텐, 주석 등등. 됐나요? 그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구리, 은, 아연, 비스무트, 안티몬 등인데, 반자성체는 뭐냐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N극이 가면 상대편이 S극으로 되는 거, 이것을 강자성 또는 상자성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N극을 띈 게 가까이 가면은 거꾸로 N극을 띄게 된다. 이게 반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요 원소 기호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장에도 전하가 있으면은 전기력선이 있고 전기의 힘이 미치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에 R제곱분의 Q1 Q2. 마찬가지로 자기의 작용, 자하가 있으면은 거기도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 뭐가 있냐? 쿨롱의 법칙이 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4파이 뮤분의 1, R제곱분의 M1, M2. M1, M2는 자하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R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뮤가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뮤는 유전율과 마찬가지로 뮤제로 뮤제로 곱하기 뮤S로 나타내고,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인데 요 크기는 얼마? 4파이 곱하기 10-7성 헬리퍼메타. 요 헬리퍼메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헬리퍼메타로 표시가 되고 있고, 요 단위와 기호까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것을
일반식에서 공기나 진공이나 공기에서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의 R 제곱분의 M은 M2가 되겠죠? 그러면 4파이 뮤 제로분의 1을 계산을 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의 R 제곱분의 M은 M2 뉴턴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비투자율은 물질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진공이나 공기는 1이지만은 제일 높은 게 일반적으로 규소광 정도 7,000 정도 됩니다. 뭐 그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정도로 눈으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이 나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전개의 세기처럼 자개의 세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개의 세기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자 어떤 자하가 있을 때 mw라는 자하가 있을 때 말이 n극이라고 가정합시다. n극의 자하가 m이라는 m웨브만큼의 자하가 있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R미터만큼 떨어진 거리의 1웨바의 단위, 그러니까 1웨바의 자를 놓고 여기서 힘이 얼마나 미치느냐, 이걸 뭐라 합니까? 자개의 세기. 됐나요?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이야? 그러면 헨리는 단위로 말하면 H는 기호는 H입니다. 자개의 세기는 H입니다. H는 단위는 뉴턴 퍼 웨버. 1웨버당 몇 뉴턴의 힘이 미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더 많이 쓰는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암페어가 뭡니까? 전류. 턴은 제가 턴이라고 그랬죠. 턴은 뭡니까? 코일을 감았을 때 그 감은 횟수를 얘기합니다. 턴수. 그 다음 퍼 메타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H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퍼 메타죠. 그죠? 메타기 때문에 단위. 자 쿠롱의 법칙을 보고 말씀을 하시면, 자, M1은 그대로 두고 M2 대신에 단위 잘 놓은 거죠. 그래서 H는 다시 자개의 세기는 4파이 뮤분의 1의 R 제곱분의 M으로 된단 말이지.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 턴 메타다. 요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 쿨롱의 법칙의 힘과 자개의 세기 H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M만큼의 자하가 곱해지면 되겠죠. 왜냐면 H가 단위 자하당 힘이니까 M을 곱해주면 F가 될 것이다. 요 식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기력선을 생각하면 자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력선의 수는 자개의 세기에다가 뭘로 한다고? 전체 면적을 곱하면 된다. 그죠? 그럼 점자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점자하 9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 되죠? 그것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그걸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뮤분의 M개가 된다.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됐어요? N은 입실론분의 Q. 자기력선의 뮤분의 M.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속과 자속 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자기력선을 얘기할 때는 뮤분의 N개의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M 웨버의 자에서는 뮤분의 N개의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으면 자기의 세기가 셀 거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낮으면 낮을 거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속과 마찬가지로 자속도 1웨버에서 한 개의 자속이 나온다. 그러니까 M웨버에서 N개의 자속이 나온다고 가정하자. 이것을 자속이라 그럽니다. N개의 자속선이 나온다고 하자. 이거는 뭐라고? 자속이라 합니다. 자속. 자기력선하고 다르죠. 그래서 자속의 단위는, 기호는 파이, 단위는 웨버. 이거는 많이 쓰는 기호와 단위이기 때문에 기호와 단위를 반드시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자속 밀도는 뭐냐? 단위 면적을 표면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온 사방으로 자기력선이 자속이 나갈 테니까 4파이 R 제곱분의 M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은 M하고 B하고 H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H는 뭐야? 4파이 뮤 R 제곱분의 M이죠. B는 4파이 R 제곱분의 M이죠. 그래서 B는 뮤 H가 된다. 자속 밀도는 뭐라고? B고, 기호는 B고, 단위는 뭐라고? 웨버 퍼 메타 자속. 왜? 단위 면적당 얼마의 자속이 있느냐? 그게 자속 밀도니까. 그래서 뮤H로 계산된다는 것도 이 식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기 모멘트를 자석이 N극, S극이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회전력이 있나. 모멘트라는 회전력이죠. 일종의 회전력.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어요? 회전력인데 회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M 곱하기 뭐라고? 회전력은 M. 자의 크기다가 L을 곱하면 된다. 길이를 곱하면 하나의 회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M은 자기 모멘트는 M 곱하기 L이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은 생략하고 문제가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여러분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의 왼쪽은 뭐냐면은 그냥 A4 종이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놓고 전류를 쭉 흘린다. 이 전선에 전류를 흘리고 종이 A4 하얀 종이에다가 쇳가루를 쫙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쫙 쇳가루가 모여지더라는 거지. 그러면 뭔 얘기예요? 결국은 어떤 전류에 의해서 어떤 힘이 미친다, 그죠? 이게 뭐냐? 알고 보니 자기장이더라. 자성의 힘이 미치더라. 요거를 그냥 안 하고 뭘 했냐면은 결국은 NS 나침반 있죠? 나침반을 하면은 결국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이렇게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딱 손으로 쥐면은 뭡니까?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 방향으로 자기의 영향이 미치더라. 됐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되더라는 거지.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의 방향이 위로 흐르면은 오른손을 꽉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으로 자기의 방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N극에서 S극으로 항상 자기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것이 직선전류의 자기장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정빙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원형전류를 보세요. 전류를 직선이 아니고 이제 원형전류를 한번 보자고. 원형전류를 보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원형으로 흐른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전체가 다 전류가 흐르는 곳마다 자 오른나사의 법칙을 전체 적용하면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멍을 해서 앞으로 면 뒤쪽에서 앞으로 나오는 쪽으로 뭡니까? 자개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을 그대로 원용한 겁니다. 원형전류는 결국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해서 자석은 왼쪽 방향으로 된다는 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만 아니고 원형 코일 하나만 아니고 코일을 많이 감은 이걸 뭐랍니까? 솔레노이드 코일, 솔레노이드라 그러죠. 이렇게 많이 감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감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돼서 그걸 종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 그림, 중간에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전류의 방향과 자개, 이것도 다 오른나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뭐라고?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전자석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옛날 해봤죠? 가운데 뭘 합니까? 못을 달아놓고 못을 못을 해놓고 코일을 감아가지고, 맞죠? 전류를 흘리니까 뭐가 돼요? 자석이 되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전자석이다. 이 전자석의 원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전류하고, 실제로 전류를 흘릴 때 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자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법칙이 뭐냐? 이걸 뭐냐면, 자, 자기장 내의, 말로서 오른쪽 그림 보시죠. 자기장 내의 임의의 닫힌 곡선, 클로즈 서킷, 닫힌 곡선에서 자개의 세기는 뭐라고? 곱하기 미소 길이의 대수합은 이 곡선을 통과하는 총 전류의 합과 같다는 게 뭐냐?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것은 좀 어려운 이론인데 요 정도만, 전기기능사 기초에서는 이 정도만 나옵니다.
이 암페어 주의 분해 법칙의 이런 뜻이라는 것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자개의 기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H는 자개의 세기는 L분의 NI의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L 있고 I 있고 NI 식으로. 그래서 요게 기본 공식이 원래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의 H 기본 공식은 L분의 NI다. 요렇게 기억을 일단 하고 계십시오.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비호사바라의 법칙이 있는데, 비호사바라의 법칙. 자, 우리가 일반화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일반화 시키려면 어떤 게 정해진 선이 아니고 곡선을 쭉 해갖고 여기에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비호사바라의 법칙인데, 이것은 비호사바라의 법칙은 뭘 나타낸다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요 미세 거리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요 R만큼의 거리에서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묻습니다. 물으면 델타 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의 사인 시타 암페어 턴 퍼 미터다. 요 식은요, 요 식 자체로서 어떻게 정비하느냐는 지금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요 식 자체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 왜 그렇게 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꼭 이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왜 그래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제가 증빙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요 식 정도만 해서 기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자개의 세기를 구할 텐데, 그러면 코일이 아니면 전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 다 다를 것이다 이거지.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암페어 주의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분할 필요 없고 결과만 아시면 된다. 결과만. 기본식은 뭐라고요? H는 L분의 NI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왜? 전류가 어떻게 흐르면서 어느 시점에서 자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자,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십시오. 원형 코일 있죠? 원형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R만큼 떨어지죠. 요거를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H는 2R분의 NI 암페어 턴 퍼 미터다. 그래서 요 식을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원형 코일 넣으면 뭡니까? 무조건 H는 2R분의 NI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 N은 뭡니까? 코일의 권수, I는 전류의 크기, R은 원형 코일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H는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 요렇게 반드시 요런 식이 한 4가지 정도 나오니까 요 4가지는 별도로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자, 무한한 길이, 무한장이라고 해요. 무한한 길이의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왜냐하면 유한한 길이가 되면 그게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전제를 하고 쭉 도체로 해서 끝까지 가는 도체 전류를 흘렸다고 합시다. I라고. 그러면 이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여기에 H,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파이R이 뭡니까? 원주 길이죠. 원주. 2파이R분의 I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 H는 2파이R분의 I 암페어 턴 퍼 미터다.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자, 오른쪽 밑에 그림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환상. 원같이 생겼죠. 근데 그걸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은 걸 얘기합니다. 요럴 때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그 중심 있죠. 여기 솔레노이드 중심 내부입니다. 외부에는 자개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안으로 다 돌아버리기 때문에 내부의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H는 2파이 R분의 NI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됩니다. 결론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한장, 아까 있죠. 무한장 길이의 직선전류, 무한장 도체의 직선전류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인데, 자, 요거는 뭡니까? 무한한 길이의 솔레노이드, 코일을 감안한 거야. 요때 요 안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바깥에는 물론 제로입니다. 바깥에는 자개의 세기 제로인데, 쟤는 어떻게 되냐? N0I 된다. 왜 N0냐? N0를 L분의 N이라고 가정을 하자. L이 뭐야? 길이고, 단위 길이고, 단위 길이랑 권수를 몇 번 감았냐? 코일을 몇 번 감았냐? 많이 감으면 자개의 세기 세겠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꼭 여러분이 별도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 회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자기 회로를 이제 철심을 만들어 놓고, 코일을 감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속이, 자기의 방향은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대로,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자기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속이 통하는 회로잖아요. 그래서 자기 회로. 요 자기 회로에서 F는 뭐냐? F는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자력은 어떻게 생기냐? 기자력은 뭡니까? 자개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힘. 기전력은 전기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힘. 기자력은 자개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힘. 됐나요? 그 힘은 뭐와 관계 있어요? 아, 코일을 이거 얼마나 많이 감았냐? 권수에 비례하고 또 뭐에 비례합니까? 전류에 비례한다. 됐나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전류가 크면 자석의 힘이 셀 거고, 맞아요? 또 권수를 많이 감으면 자석의 힘이 셀 거고, 이거 상식이죠. 그것을 식으로 표시한 게 F는 NI다. 그럼 자기 회로는, 자기 저항은 어떻게 되냐? 자기 저항은 RM이라고 할게요. 그거는 뭡니까? 아, 자속에다가 기자력에다가 자속을 나눈 거다. 맞죠? 그러니까 단위는 뭡니까? 암페어 턴 퍼 웨바. 웨바당 얼마나 나는 기자력이 생기느냐? 그것을 자기 저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자기 저항은 뭐라고? 기자력에 대한, 그러니까 자속에 대한 기자력의 크기. 맞아요? 자속을 많이 해도 기자력이 작으면 자기 저항이 큰 거지 뭐. 자속을 작게 해도 기자력이 커지면 자기 저항이 작은 거지 뭐. 이해됐나요? 그럼 자속에는 반비례, 기자력은 비례. 됐나요? 파이는 뭡니까? 파이는 자속이다. 그죠? 자속은 자속 밀도에다가 단면적으로 곱하면 되겠죠? 됐나요? B 곱하기 A. 거기다가 NI로 하다. 그럼 B는 뭡니까? 뮤 H라 그랬죠? 아까. 뮤 H A분의 NI. 이걸 쭉 계산하면 뮤 A분의 L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RM은, 자기장은 파이분의 NI, 파이분의 F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국 계산하면 뮤 A분의 L이라는 게 된다는 것을 알죠. 뮤 A는 뭡니까? 단면적. L은 뭡니까? L은 자개의 길이. 그 다음에 뮤는 뭡니까? 뮤. 자로의 길입니다. 뮤는 투자율은 뭡니까? 얼마나 자속이 잘 통과하느냐. 됐나요? 이렇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자기의 성질과 자기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전자유도 법칙과 인덕턴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대하세요.